끓는 추위 속에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3만 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한 주 전보다 배 이상 늘어나는 더블링 반등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2월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고위험군은 반드시 백신을 맞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에 새로 감염된 사람은 3만 1,702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무려 2만 1,000명이 늘었고 16,000명대였던 한 주 전과 비교하면 2.1배 수준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반등입니다. 방역당국은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도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도 재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12월 초 정도에는 아마도 본격적인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면역력이 감소되는 고위험군들은 12월 이전에 꼭 백신을 맞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에 의한 자연 면역력은 6개월, 백신에 의한 인공 면역력은 4개월 정도 지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월 이전에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을 하셨거나 또 6월 이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신 분들 중에서는 특히 고령층, 감염 취약계층은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해야 됩니다. 정 위원장은 제7차 대유행 규모는 국민 면역력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연 면역자 1,050만 명, 인공 면역자 230만 명을 합치면은 약 한 1,300만 명 정도는 12월 달까지는 방어력을 갖췄다. 거꾸로 얘기하면 나머지 국민들은 방어력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독감 유행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같은 날 동시에 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의 이딴 미사일 도발은 다른 곳으로 가 있는 세계의 관심을 끌기 위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이 한미 연합훈련 탓이란 주장에 대해 국무부는 완전한 헛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스탠퍼드대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과 대담에 나섰습니다. 최근 북한의 이딴 미사일 도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블링컨 장관은 관심을 끌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leadership's perspective in North Korea, part of what we're seeing is doesn't like to be ignored. And so when the world is focused elsewhere, this is a reminder that we're still here, we're still a problem. 이전 행정부부터 한반도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난 몇 달간 동맹 간의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을 북한이 견제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Which has lots of benefits, including bringing Korea and Japan closer together. I think that Kim Jong-un saw that and didn't like it, and it's a response to that. 한편 국무부는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한반도의 긴장이 한미 연합훈련 탓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That U.S. provocations were the origination of these ballistic missile launches or anything like that. That's baloney and absolutely not the case.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피해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최소한의 대비가 부족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열사만 총 194개,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오면서 정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선 얼마나 투자했는지 의문입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32,000대 전원이 다운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화 조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버를 증설하여 그다음에 그것을 트래픽을 전환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이지만 전문가들은 부실 관리가 불러온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중화, 다시 말해 이원화 조치는 한 서버가 먹통이 되더라도 똑같은 기능을 가진 다른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 끊기지 않게 하는 겁니다. 페이스북이나 혹은 해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자동으로 인터넷 트래픽을 다른 백업으로 유도를. 전문가들은 다른 서버로 데이터 백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먹통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일각에선 데이터 백업이 제대로 안 됐으면 대화나 문서 중에 저장되지 않고 날아간 소비자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백업을 할 수도 있고 하루 단위로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카카오가 정확히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주기로 백업을 하는가. 이처럼 서버 관리는 제대로 안 하면서 계열사 늘리기에만 열을 올린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올해 카카오는 지난 4년 동안 계열사를 40% 늘렸습니다. 총 계열사가 194개로 국내 상위권 대기업의 4배에서 5배 수준이다 보니 문어발식 확장이란 지적을 받습니다. 계열사를 무리하게 쪼개 상장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불만도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나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지난 주말 국내 가장 큰 제빵 기업인 SPC 계열사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공장에서 안전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유효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해자가 작업하던 SPC 계열사 제빵 공장의 소스 배합기입니다. 동료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망자는 수십 킬로짜리 재료들을 날라 기계 안에 넣는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원래 2인 1조로 해야 되는 작업인데 혼자 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회사는 다른 한 명이 화장실 문제로 잠시 자리를 비웠던 거라고 설명했지만 직원들은 JTBC 취재진에 2인 1조 원칙이 그전부터 유명무실했다고 전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한 명이 계속 부자재들을 날라야 해 기계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는 겁니다. 인원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회사에서는 부담된다고 이제 편법적으로 하는 거죠. 경찰도 안전 관련 교육이 부실했던 점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현장 노동자는 매분기마다 6시간의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사측이 지난 2년간 조심하잔 말로 교육을 대신해왔단 동료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사망자와 함께 일했던 동료는 안전수칙에 서명만 하면 끝이었다며 문서에 서명부터 시켜 내용도 잘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SPC 측은 2인 1조로 근무하려 노력했고 안전교육도 매달 2시간씩 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